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26 지방선거가 3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오늘은 경북 북부 지역의 인구 계획이 담긴 도시기본 계획을 살펴보고 내년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안동시는 2030년 인구를 28만으로 잡고 있는데 네. 도시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이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한 도시 기본 계획이 너무나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도시 기본 계획을 듣자마자 이게 뭐야? 되게 생소한데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 기본 계획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도시 기본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해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연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목표 연도 계획 인구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합니다. 네.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군 홈페이지에 2030 영주도시기본계획, 안동도시기본계획 검색하면 볼 수가 있고요. 검색해서 잘 안 나오면 시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이 도시 기본 계획이란 각 시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의 인구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 계획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인구 감소를 목표로 잡을 수 없으니 자연 감소 인구는 이렇지만 우리 시군이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식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단순한 예측치라기보다는 지역 발전 전략이 담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 시군별로 굉장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시군별 인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주요 시군을 보면요. 네. 먼저 선비의 고장 영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었는데 네. 기존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 목표가 15만이었는데요. 이것을 11만 3천으로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 영주 인구는 11만 3천까지 가겠다. 근데 현재 인구가 9만이거든요. 네. 사실 2만 명 늘리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과도한 장밋빛 전망치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였다, 개선했다는 거고 네. 상주가 4년 전에 여기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제출된 안이 기존보다 낮췄는데 11만이에요. 어허. 현재 인구가 9만 명 조금 넘거든요. 2만 명 증가인데도 당시 공청회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엄청 비판을 들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줄인 겁니다. 어허. 문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올해 인구를 10만을 잡았는데 현재 인구가 6만 6천이고요. 그나마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네. 예천군의 2030년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은 2025년에 7만 5천이고요. 2030년에는 8만 5천을 잡았습니다. 근데 네. 현재 인구는 5만 4천이거든요. 이처럼 많은 경북 지역 시군에서 도시 기본 계획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허. 근데 과거엔 더 심했어요. 엄청 그래요? 높았는데 그나마 영주, 상주 등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치를 내걸고 있다면 과연 맞춤형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안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 안동시 인구 계획은 어떤가요? 네, 제가 안동 사람인데 안동이 좀 가장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안동시가 자주 내세우는 구호가 30만 인구고요. 네. 2030년 인구 계획이 무려 28만 명이에요. 네. 이게 2017년에 승인된 계획인데 처음에는 35만을 내가지고 도에서 빠꾸 당했습니다. 아하. 다시 해라, 반려당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도청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회적 증가분을 11만 명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동 인구가 15만 4천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거는 예천의 도청 신도시 인구 증가분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안동 지역 증가분만 쳐가지고 28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 5년 동안 12만 6천 명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아니 5년 사이에 무슨 수로 12만 6천 명을 늘릴 건지 굉장히 의아한데 특히나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10만 명은 돼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로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가 3곳이에요. 네. 충남,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 전남, 목포, 무안, 남학 신도시,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인데 셋 다 목표치 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존의 도청 소재지와 신도시 간의 교통 편이 점점 개선되니까 네. 뭐 굳이 이사 안 하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겠죠. 근본적으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인구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의 사회경제 수준에서는 나라 인구가 뭐 조금은 늘 수 있지만은 과거의 그런 경제 성장 시대처럼 폭발적으로 늘기 어렵거든요. 네. 즉 전국적인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늘지 않는데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니까 어디서 인구가 빠지겠습니까? 비수도권 인구가 줄고 있고 근데 또 비수도권에서 집중 인구를 개발하면은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와요. 그렇겠죠. 근데 경북 북부 지역은 인근 지역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신도시라든가 외곽을 개발해도 유입에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수십 년째 겪고 있다. 그렇겠네요. 네, 정리해보자면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통편이 발달해서 도청 신도시 신규 인구 유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유입이 되더라도 인근 지역이나 같은 시군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쉽게 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시는 듣기 좋은 30만 인구 구호를 내려놔야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본 계획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의 살기 좋은 도시 사례를 보면은 인구 10,000명, 5,000명인 도시인데 잘 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소도시로 가야 되고 네. 특히 올해 여름 폭염, 호우 등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감축이 전지구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처럼 인구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28만으로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자꾸 확장형 도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자꾸 짓는 거죠. 네. 도시 외곽에 신규 아파트 개발을 하고 뭐 국제 컨벤션 센터도 왜 그렇게 먼 곳에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외곽에 지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인구라든가 관광객이 느는 효과보다는 같은 시군 내에서 주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원도심에 모여야 될 자원이 분산되는 식으로 돼가지고 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하겠다고 도시재생 등 국가 예산을 막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분산 개발로 인구에 대한 과도한 전망치를 하다 보니 예산 지출 대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가 되고 있는 게 도시 기본 계획과 인구 계획이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확장형 도시 개발에 자원을 쏟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동시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시 기본 계획, 인구 계획에 대해서 후보와 정당 시민들 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동시의 적정 인구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토론을 해야 되고 후보자들이 공약에다가 30만 걸으면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죠. 네. 당신 4년 만에 30만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막 도시 개발하겠다 하면 그러면 원도심 공동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었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한 최소 20만. 사실 20만도 힘듭니다.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네. 너무 줄이면 또 우리 안동 시민들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네. 20만 또 갈 수 있을까? 20만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 좀 순환형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겪었는데 요즘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압축도시 모델.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압축도시. MBC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무분별한 개발 확장보다는 주거와 상업, 교통체계 등을 모아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15분 도시라든가. 그래서 일본의 도마야시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 바로 핵심이 대중교통망 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곽도로 건설 비용을 줄여가지고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대중교통 주변으로 모으고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거주 촉진 지구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도심 인구가 늘었고 고령층 교통복지가 개선되었고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경우는 운전을 할 수 있더라도 차를 타지 않고 주거지와 도심지를 편리하게 이동하는 게 뭐 여러모로 좋고요. 또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다가 특히 그 선진국에 가보면 뭐 관광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사람들이 걸어서 교류하기 편한 공간이 도심에 있어야 도시가 살아나요. 외국의 관광이 유명한 도시 다 광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르신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동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한 40년 전에만 적용해야 될 네.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고 저는 이러한 계획을 승인한 학자, 연구진, 계획위원님들에게 네. 좀 묻고 싶어요. 이런 계획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가?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에 안동시장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다른 정당이 이건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죠. 이런 확장형 도시 개발보다는 압축 도시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관계 인구, 생활 인구처럼 인구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한 곳에 주민등록 거주를 두고 평생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유연 근무, 재택 근무가 늘고 있고요. 이 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4도 3촌 이런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두 지역 거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요. 독일은 심지어 복수 주소제라고 주거지와 부거주지를 허용하는 어허. 그것도 도입했어요. 네. 그 요즘에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에 체류하는 사람들과 외국인까지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안동에 사는데요. 평일은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안동에 오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안동에 이틀만 있죠. 근데 안동 시민이고 반대로 서울 시민인데 평일은 안동에서 일하고 주말은 서울로 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안동에 더 많이 있죠. 근데 서울 시민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안동인 사람, 안동 사람을 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비록 주소는 서울인데 안동에 오래 있으면 이분이 안동에 소비도 하고 그렇겠죠. 뭐 월세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인구 정책과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과거의 낡은 인구 개념으로 30만에 올인하다가는 안동의 미래는 발전이 아니라 더 퇴행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네.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도시 기본 계획에 담긴 인구 계획 살펴봤는데요. 결국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또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